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뭐 불법 대출, 이것 때문에 뭐 들어간다, 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대출이 굉장히 안 나올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또, 우리은행 뿐만이 아니라, 5대 은행 중에서 농협을 제외하고 내년에 대출이 굉장히 막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가계부채 쪽으로는 그 4대 은행들이 굉장히 축소를 할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다. 대출 총량 규제가 임박했죠? 임박한 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큰일 난 이유. 가계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데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 이유는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올해 내내 2천억 원만 늘리기로 목표를 잡았는데 보니까 8천억 원 정도 늘었죠. 8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 즉 4배 가까이 늘었다. 계획 대비로. 근데 금감원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4.7%까지 허용하겠다. 그래놓고서 은행들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한다면 은행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할 평균 DSR의 목표치를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어떻게 강화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이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6천억 정도를 축소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왜냐면 축소하지 않으면 내년에 더 강화가 되니까. 축소를 하기가 쉽지 않죠. 축소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대출 총량 규제는 필수고, 지금부터 대출 내주지 말아야 되고, 기존에 내줬던 대출마저 회수를 해야 될 때 그게 쉽겠냐? 그러면 내년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도 물어보셨는데 신한은행도 계획 대비 155%, KB도 145%, 하나은행도 131%.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계획을 넘어섰습니다. 농협만 덜 한 거예요. 근데 농협은 2조나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일단 추가 대출은 막더라도 문제는 내년에 더 강화될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는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다? 8월 22일 기준으로 722조 6천억 가까이 늘었고, 이게 전달 대비로 6조 8천억 가까이 붙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의 90% 이상은 주담대. 그러니까 주담대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계부채는 절대 못 잡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늘었냐? 당국에서 4.7% 이내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대비 올해 8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4.35%가량 늘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4.7%는 왜 4.7%로 잡았죠? 명목,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잡았죠. 근데 이번에 그 한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도 0.1%포인트 떨어뜨렸고, 물가 상승률 전망도 0.1%포인트 떨어뜨렸죠. 근데 명목 GDP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고, 실질 GDP가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 부분을 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명목 GDP도 0.2%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망상으로. 그러면 4.35%면은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되죠.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9월이나 10월쯤엔 대출 총량 풀로 채울 거다. 그러면 그 뒤에 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부터 미리미리 어느 정도 그 선제적 지표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걸 상반기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어때요? 7월 말부터 대출 안 늘리려고 가상금리 올리고, 이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료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물론 뭐 KB에서 다주택자 대출이라든지 신한에서 갭투기용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막았는데, 이 대출 축소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죠. 여기에 아까도 보시면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자체 대출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책 대출까지 포함하면 지금 저만큼 늘어난 거고, 자체 대출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은행이 왜 문제냐면요,
너무 작게 잡았어, 계획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실적 대비로 더 축소가 되겠죠. 이게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서는 0.69%포인트밖에 안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원흉이 된 것이 1순위가 신한, 2순위가 국민, 3순위가 하나. 오히려 얘네가 주담대를 많이 늘렸다. 근데 우리은행은 계획서 한번 잘못 제출했다가 된통 뒤집어 쓰게 생긴 거고, 심지어는 목표치 50%밖에 안 되는 농협도 0.8%가 늘었는데 우리은행은 0.67%밖에 안 늘었는데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거를 총 평균 내봐도 2.41%가 올랐습니다. 이미 당국에 제출했던 1.5에서 2% 내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선 거죠. 여기에 자체 DSR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은행의 DSR 관리를 강화하는데 연간 경영 대비 지난 21일 기준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으로 150.3%로 기준치의 50%를 더 넘어섰다. 8월인데 12월 기준치 100%에 50%를 더 넘어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 즉 우리, 신한, KB, 하나 이 4개의 은행이 대출을 지금부터 축소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은 이거는 연간 계획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돼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30%에서 많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80% 정도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 어떻게 축소가 되겠냐? 그러면은 더 낮은 DSR 관리 목표. 그러니까 A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2천억만 늘릴 수 있는 것 자체는 DSR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25%로 낮춰야 된다.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보다 올해 40%로 잡았으면 내년에 한 35%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GDP가 예를 들어 2% 성장한다. 뭐 올해 0.8%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면 내년엔 0.7%밖에 못 늘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올해 2천억밖에 안 늘렸으면 내년에 얼마나 더 많이 줄일까요? 내년에는 거의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저 계획대로 간다면. 그나마 대출 목표를 많이 잡았던 은행들, 예를 들어 KB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잡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은 올해 대출이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대출이 계속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뭐만 잡으면 돼요, 이제? 전세 정책 대출만 DSR 적용되면은 내년에 일반 대출은 이제 DSR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 1.2%포인트 들어갔고 이게 7월에는 더 강화가 되죠. 그럼 DSR 적용되는 것들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대출받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전세하고 정책대출 DSR 적용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대부분의 대출이 막힌다. 주담대 관련해서 가계부채는. 다만 이제 정부에서 못 막는 대출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중도금 대출은 끝까지 DSR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도금 대출까지 DSR을 포함시켜버리면은 분양시장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때 갚으면 되는 거고 중도금까지 DSR 하게 되면은 분양이 더 막히게 되고 분양이 더 막히게 되면은 그렇죠. 미분양이 속출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DSR 적용 범위 확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막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계부채 추세가 안 잡히면은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8월 상황 보면은 9월에 어느 정도 잡힐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는지에 따라서 필요시 추가 조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데 요것만 들어가면 이제 내년부터는 부동산 아무리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뭐 풀어주더라도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 거라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우리은행 저거 회수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농협 제외하고 이미 넘어선 것들을 대출 중단하고 대출 회수까지 들어가서 뺏어올 만한 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금융당국에서 정해놓은 명목 GDP를 넘어서는 것도 이번 달 내로 될 거고 여기에 내년에 자체 DSR 은행권 지금 자체 DSR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은행 내에서 가계부채를 냈을 때 총 DSR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출 품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올해 내로 그걸 정리를 할 건데, 그거보다 더 낮춰서 진행이 된다는 소리는 내년에는 대출이 굉장히 막힌다는 소리고, 올해 40%인데 내년에 3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집 사는 사람이나 내년에 집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겠죠. 생활 수준은. 같은 수준의 집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같은 수준의 집을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데 대출이 줄어요. 근데 순저축률이 떨어졌다고 했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더 비싸게 집을 사겠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진짜 대출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막으면 부동산이 뜰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유동성을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만 막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융 측면에서 막아야 되고, 그래서 DSR 도입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DSR 도입을 늦추니까 세계적인 저금리에 여파를 제대로 맞은 거고, 그거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문제를 야기했던 거고. 사실 부동산 정책만 규제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 규제를 하는 것을 또 언론들이 반대를 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폭등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세계적인 긴축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긴축장에서 완화책을 써가지고 하는 정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비판을 하면은 좌파 빨갱이라서 우파 정부만 비난하네.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그랬어요. 노태우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하나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잘했다. 노태우 정부가 좌파 빨갱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세계랑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부양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청약통장도 꺼내다 쓰고 외평기금도 꺼내다 쓰고 하는 마통도 꺼내다 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규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요거 보시면 은행권에서 대출 막히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